이제 28년도에는 거의 2배 정도로 역대급 수주 잔고를 기록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거를 이제 감안해 본다라고 했을 때는 지금이 딱 눌림목 매수 적기구나. 매출 같은 경우에도 28년도에는 이제 9조 단위로 올라설 걸로 예상이 됩니다. 더 나아가서 이제 영업이익으로 보게 되면 여기 말도 안 되게 떡상을 해버려요. 한 2,500억에서 8,700억으로 퀀텀 점프. 영업이익률 자체도 3.7%에서 9.4%대로 성장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중기적인 전략으로서는 엄청난 초입이라고 볼 수 있겠다. 체코 원전 프로젝트 저건 하나의 트리거에 불과할 뿐이고 중기적으로는 꾸준히 올라갈 만한 그런 산업이라고 보고 있다. 네, 반갑습니다. 주식장인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들, 주식장인입니다. 자, 제가 지난번에 여러분들께 뭐 인생 주식 통해서도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또 추가적으로 주식 랭킹쇼 통해서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지금 원전 관련된 종목들이 핫해질 수 있고 장기적으로 괜찮기 때문에 한번 좀 눈여겨보셨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뭐 탑 10 정도까지도 좀 추려드리면서 좀 소개해드렸고, 개별 종목으로는 수산인더스트리도 소개를 해드리면서 제가 소개시켜드린 이후에 주가가 이제 상당히 많이 슈팅이 나왔죠. 오늘은 이제 좀 숨고르기를 보여주고 있는데, 제가 어제 영상 왔죠. 랭킹쇼에서 설명드렸던 두산에너빌리티를 오늘 또 좀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어제 상승 나오고 오늘도 조금 더 상승이 나왔는데, 원전주 중에서는 아무래도 두산에너빌리티가 가장 대장주가 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이게 원전으로 넘어가면서 소형 모듈 원전이라고 SMR이 소형 모듈 원자로라고 해가지고 가장 지금 원전에서 핫한 산업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기존의 대형 원전들 커다란 것 말고 이제는 소형 모듈 원자료가 앞으로 더 각광받고 차세대 기술로서 인정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SMR 관련된 기술력이나 이런 원전 사업을 하는 애들 좀 눈여겨보는 게 좋은데, 대표적인 기업이 이제 두산에너빌리티입니다. 그래서 이제 두산에너빌리티를 가장 대장주로 여러분들이 보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20년도, 21년도에도 한 차례 좀 움직임이 나오긴 했었는데, 23년도 이제 긴축 기조가 나오면서 좀 조정을 받았다가 최근에 이제 다시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원래 22년도, 23년도, 21년도도 뭐 계속 원전은 이제 간다 얘긴 나왔는데 이게 본격적으로 터지지는 않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최근에 이제 흐름이 다시 넘어오고 있다. 그 트리거 역할을 했던 게 뭐냐? 우리가 이제 그 초기부터 파고 들어가 보면은 트리거 역할을 했다라고 이제 말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은 바로 여러분들이 최근에 많이 봤었던 부분이 있죠. 뭡니까? 그렇죠. 이 전력 수요가 굉장히 늘어났다라는 거예요. 이거에 이제 더 앞서서 우리가 봐야 될 게 AI발 산업이 확장이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자율주행이니 뭐니 뭐 거기까지도 이제 뭐 연장이 되는 건데, AI 산업이 확장되면서 사실 이제 데이터 센터가 엄청나게 이제 중요해졌고, 여기에 따라서 전력 수요가 엄청나게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러다 보니 뭐 전선주라든지 뭐 전력주라든지 이런 애들이 굉장히 주가가 많이 올라갔죠. 다시 말해서 이런 게 이제 폭증한다라는 건 뭐를 의미하냐? 결국 이제 에너지가 중요해진다는 겁니다. 에너지 가격이 올라간다라는 것이고 에너지 수요가 올라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것들, 이 에너지를 이제 효율적으로 그리고 응축시켜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게 대표적인 게 원전인데, 환경 문제로 인해서 좀 뒤로 밀렸다가 각국에서도 이건 아닌 것 같다. 원전을 쓰지 않고는 도저히 영위를 할 수가 없다. 사업을 진행할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친환경도 친환경인데 원전은 써야 한다. 대신 뭐 화력발전이라든지 석탄 뭐 이런 거는 좀 배척하더라도 원자력은 좀 써야 된다. 라는 게 이제 중론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도 지금 체코부터 비롯해가지고 계속해서 원전 수주가 나오고 있습니다. 얼마 전 어제도 제가 이제 기사를 통해서 소개를 해드렸는데, 체코부터 해가지고 이제 좀 시작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체코 원전에 지금 미국 SMR,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소형 모듈 원전, 여기까지도 지금 두산에너빌리티가 참여하면서 같이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체코가 사실 이제 좀 스타트를 끊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폴란드라든지 UAE라든지 이런 데도 지금 본격적으로 대형 원전 뿐만 아니라 SMR 해상풍력 수소까지도 계속해서 확장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가장 이제 환경에 안 좋은 화석연료 사용 제한이 이제 좀 시작되면서, 화석연료는 이제 점점 쓰기 힘들어질 텐데, 그렇다고 뭐 수소나 해상풍력 이걸로는 한계가 존재하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결국 이제 그 중간에 완전 친환경으로 가기 전에 징검다리가 필요한데, 그게 이제 원전이라는 거고, 원전의 효율성은 뭐 다들 아시다시피 상당하죠. 그래서 뭐 미국뿐만
체코뿐만 아니라 미국은 원래부터 그랬고 환경에서 그렇게 가까이 하려고 하진 않았죠. 이제 체코를 시작으로 폴란드, UAE 이런 쪽으로 계속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던 이제 수소나 아니면 해상풍력 이런 거는 좀 더 이제 완전 장기적으로 봐야 되는 애들이기 때문에 사실 이제 지금 바로 코앞에 닥친 수혜로 본다라고 하면 화석연료 사용이 제한이 되고 이산화탄소 배출량 제한을 두기 시작하면서 가장 우리가 이제 대체 연료로서 볼 수 있을 만한 게 바로 원전, 그 중에서도 SMR이 부각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루마니아도 지금 해외 주요 원전으로 24년 올해 하반기부터 체코, 제가 말씀드린 체코 대형 원전도 있고요. 루마니아 뉴스케일 유명하죠? 미국에서 여기 SMR도 있고 25년 내년에는 이제 폴란드 대형 원전 2기도 있고 UAE 대형 원전 2기도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국내 같은 경우에는 신규 원전도 한 2기 정도 추가로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요 이제 수주 가능성을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얘네가 이제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게 두산 에너빌리티인데 자회사로 이제 두산 바켓도 보유하고 있고 두산과 바켓이 이제 그래서 같이 움직일 수 있다. 요 정도로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은 좀 조정이 나오고 있는데 건설기계 관련주거든요. 제가 미국에서 좀 수혜받을 만한 종목이다 언급을 드린 적이 있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뉴스케일 파워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가. 그래서 그 지분 평가 차익도 거의 한 100억 넘게 또 이제 발생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그거 이제 기대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체코 프로젝트 요것도 이제 한 1, 2기 그 다음에 최대 한 4기 정도까지 확장이 될 걸로 기대가 되는데 체코 수혜도 좀 기대가 되고 이후에 이런 식으로 이제 SMR 관련주로 놓고 봤을 때는 가장 탑픽으로 보여진다. 그리고 이제 SMR 제작 역량이 있는 기업 자체가 한국에서는 뭐 두산 에너빌리티가 가장 대표적인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전 세계적으로 SMR 소형 모듈 원자로가 이제 확장이 될 거기 때문에 그 과정 안에서는 단연코 한국에서 한 개 기업을 골라라고 하면 두산 에너빌리티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산그룹을 여러분들이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AI랑 뭐 데이터 센터가 계속해서 확장이 될 거기 때문에 전력 수요를 대체할 수가 없거든요. 뭐 거의 2배에서 2.5배 가량 이제 전력 수요가 늘어난다 얘기를 하는데 그거를 친환경으로 어떻게 대체하겠습니까? 기존에 화석연료로도 다 대체를 못했는데 말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원전의 수요 그리고 SMR의 수요는 훨씬 더 확장이 될 것이다. 중기적인 관점으로 내년에는 또 수주가 훨씬 더 많이 늘어날 거라 올해가 매수 적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중장기 가이던스로 봤을 때 수주로 보더라도 보시게 되면은 23년까지 수주가 좀 늘어나다가 24년도 잠깐 줄어듭니다. 뭐 사실 긴축 이슈라든지 고금리 이슈도 어느 정도는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28년도에는 거의 2배 정도로 그리고 역대급 수주 잔고를 기록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거의 13조 가까이로 늘어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그럼 이거를 이제 감안해 본다라고 했을 때는 지금이 딱 눌림목 매수 적기구나. 어차피 수주를 많이 따와야 이제 주가 올라가고 돈 많이 버는 구조니까. 그래서 매출 같은 경우에도 28년도에는 이제 9조 단위로 올라설 걸로 예상이 됩니다. 예.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영업이익으로 보게 되면 여긴 말도 안 되게 떡상을 해버려요. 영업이익이 지금 뭐 10억 원이니까 한 2,500억에서 8,700억으로 퀀텀 점프. 영업이익률 자체도 3.7%에서 9.4%대로 성장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가 26년도 컨센서스로는 한 7천억 정도 지배주주 순이익이 예상되고 단기 순이익으로는 1조가 넘어갈 걸로 기대가 됩니다. 매출은 거의 20조 가까이 될 걸로 예상이 되고요. 그래서 지금 뭐 연결 기준으로 봤을 때는 시총이 13조 중반 정도 되는데 엄청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중기적인 전략으로 향후 성장성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입지를 다지고 있는 원전주라는 거를 감안해 봤을 때는 저는 22년도 23년도 눌림목을 주고 지금 다시 반등하는 입장에서 신고가 충분히 쓸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정도 성장 모멘텀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원전을 한번 죽였다가 다시 살아나는 건데 이게 또 죽였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한번 완전히 이제 수요가 위축이 돼버리면서 무슨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공급이 이제 문제가 생겨버리니까 수요는 더 크게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공급로를 한번 이제 죽여놨으면 수요는 더 늘어났는데 공급로는 더 작아지니까 가격은 훨씬 더 크게 치솟아 오를 가능성이 매우 높다. 전 세계적으로도 지금 수주가 계속 쏟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 뭐 뉴스케일사와의 이제 협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고려를 해볼 수 있겠고 사실 체코 원전 이 이슈는 원래부터 터질 거였는데 하나의 좀 트리거 역할을 했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원래 원전이라는 거는 갈 수밖에 없는 산업이었는데 이제 어떻게 보면 한번 본물을 터트려 줄 수 있을 만한 그런 이제 트리거 역할을 해줄 수 있을 만한 이슈가 필요했다.
근데 이제 뭐 사실 테마 매매 하시는 분들이나 이슈 매매 하시는 분들은 아이 그거 이미 이슈 다 나와서 체코원전 그거 이슈 터졌는데 뒷북치는 거 아니냐 하실 수 있는데 전혀 아니라는 거. 왜냐면은 이게 이슈 매매를 하는 종목이 아니에요. 중기적인 전략으로 매매를 해나가는 테마입니다. 섹터하고 산업이에요. 원전이라는 게 무슨 1년 사업하고 끝나고 이런 사업이 아니에요. 무슨 5년 10년 기본으로 가는 사업입니다. 원전이. 근데 이런 에너지 사업을 무슨 1, 2년 하고 말아버린다? 그게 말이 안 돼요. 차라리 화장품 같은 산업은 뭐 한알령이니 뭐 사드보복이니 뭐 미국이 그럴 일은 없지만 최근 화장품이 미국에서 잘 나가고 전 세계적으로 잘 나가고 있으니까 어찌됐건 화장품은 뭐 유행 좀 잘 안 되거나 아니면 좀 판매 유통 구조 좀 문제 생기거나 이러면 막 순식간에 1, 2년 사이에도 왔다 갔다 하기는 하는데 이 원전이나 뭐 조선이나 이런 업종 엄청 굵직굵직한 대형 산업들은 자본 집약적인 산업들이기 때문에 1, 2년 단위로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최소 5년에서 10년 단위로 움직인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조선주를 2019년부터 추천할 때도 2019년도에 조선 추천할 때 10년짜리 모멘텀의 주식이다, 산업이다, 10년을 보고 갈 투자다 말씀을 드렸던 이유가 우리가 이제 2000년대 뭐 초중반부터 해서 우리가 전성기를 구가하다가 이제 좀 하향세를 타지 않았습니까, 조선도? 그러면서 이제 좀 어려워졌었는데 다시 이제 살아나는데 이게 1, 2년 만에 픽 쓰러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심지어 대형 수주를 따내기도 하고 3년짜리 5년짜리 수주기 때문에 이렇게 뭐 단기간에 이렇게 되질 않습니다. 수주가 점점 쌓여나갈 게 뻔히 보이는데 그런 과정에서 매출과 영업이익과 순이익은 계속 점점 누적으로 늘어날 거란 말이죠. 심지어 그냥 자연스럽게 시간이 지나가지고 AI랑 데이터 센터 전력 수요가 올라가서 원전 수요가 늘어났다 하면은 모르겠는데 한번 원전을 죽여놨는데 전력 수요가 올라가가지고 수요가 더 많이 올라갔다? 이거는 풍선 효과로 이 전에 한번 눌렀기 때문에 더 크게 올라가 버립니다. 차라리 이때 좀 올라가고 있었으면 여기서 좀 더 올라간다는 느낌일 텐데 눌렀기 때문에 이게 올라가는 게 말이 안 돼 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원전은 사실 중기적인 전략, 정말 뭐 장기적인 전략은 좀 더 봐야 되겠지만 중기적인 전략으로서는 엄청난 초입이라고 볼 수 있겠다. 체코 원전 프로젝트 저거는 하나의 트리거에 불과할 뿐이고 가다가 뭐 눌림목 나왔다가 할 수는 있겠지만 중기적으로는 꾸준히 올라갈 만한 그런 산업이라고 보고 있다. 여러분들이 좀 인지하시면 되겠습니다. 외인들 물량도 최근에 엄청나게 들어오고 있고요. 눌림목 나오면 그냥 땡큐라고 생각하고 담으시면 되고 지금 사도 저는 초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도 원전주만큼은 꼭 고려를 해보셨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면서 지난번에 제가 수산인더스트리 소개해드리고 주가 한번 빵 바로 쳐가지고 수익 짭짤하게 드셨을 텐데 거기서 끝나지 않을 것이다, 더 갈 것이다 말씀을 드리고 진정한 대장주인 두산에너빌리티도 꼭 적극적으로 투자 고려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인생 주식 도움이 됐다 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도움이 됐겠죠. 여러분들 좋아요와 응원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구독과 알람 버튼 눌러주시면 더 돈 되는 종목, 도움되는 정보 가지고 여러분들이 돈을 벌어야 제가 돈을 번다는 모토로 앞으로도 정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켜봐 주시고요. 여러분들 행복한 하루 되시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